제가 김진숙님의 소금꽃나무 책을 읽다가 페이지 158페이지 그때 우리는 이라는 제목의 글을 공유하고 싶어서 지금 읽어드릴게요. 그때 우리는 봄이 오면 피어나는 게 꽃들 뿐이었겠는가. 봄이 오면 되살아나는 게 나무들 뿐이었겠는가. 꽃보다 먼저 피고 나무보다 먼저 일어서던 사람들. 그때 우리는 기적이었다.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으나 서 있으면 멈추는 게 아니라 넘어진다는 걸 알고 있었던 그때 우리는 기적이었다. 함께해야 강해진다는 걸 거리에서 배웠던,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야 대우가 전진할 수 있다는 걸 스크럼을 짜며 저절로 알게 됐던 그때 우리는 기적이었다. 영도에서 남포동으로, 노포동에서 서면으로, 철마산에서 장전동으로 우리들의 발길이 닿았던 모든 거리는 해방구가 되었고 기계 소리 멈춘 공장은 더 이상 자본의 아성이 아니라 민주주의 학교가 되어갔던 그때 우리는 역사였다. 그때 모든 보도블럭은 짱돌이 되었고 밤이면 승리의 건배를 올렸던 술병들을 낮이 되면 불붙은 꽃병으로 춤추게 하던 그때 우리는 모두 전사였다. 짱돌을 나르던 손길과 짱돌을 힘차게 팔매질하던 손길들이 만나 허둥거리며 어설픈 사랑을 만들어 갔고 불어 터진 라면에 신김치 찢어 얹어주던 그 사심없는 사랑은 얼마나 아름다웠는가. 10,000원이 생기면 짝짝이 신발을 신고 다니던 동지의 운동화를 먼저 사고 1,000원이 남으면 순대 한 봉지에 젓가락 8개가 꽂히던 그 가난한 사랑은 얼마나 눈물겨웠는가. 남루했으나 아무도 부끄럽지 않았고 더러 울기는 했으나 아무도 외롭지 않았던 그때 우리는 얼마나 당당했는가. 몸은 가둘 수 있으나 신념만은 가둘 수 없노라. 감옥에 갇혀서조차 비수처럼 소리칠 수 있었던 그때 우리는 얼마나 빛났던가.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야 했고 차마 묻을 수 없는 천금 같은 사람들을 땅에 내려놓으며 그들을 죽인 세상과 결코 타협하지 말자 맹세했던 그때 우리는 분노조차 희망이었다. 살아남은 자들은 늙어가기 시작했고 분노하는 일에도 꽤나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는 걸 알기 시작했다. 뛰는 것보단 걷는 게 편하고 걷는 것보다는 차를 타는 게 훨씬 편하다는 자본의 말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고 서 있는 것보다는 앉아 있는 게 편하다는 걸 알면서는 오래 앉아 있으려면 큰 집이 필요할 거라는 자본의 유혹을 믿기 시작했다. 그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선 변해야 했고 그러면서도 우린 세상이 변했다고 믿고 싶어 했다. 해방을 꿈꾸던 자들이 제각기 탈출을 도모할 때 세상이 얼마나 변했는가 누군가가 우리에게 물었다. 아침에 나선 곳과 저녁에 잠드는 곳이 다른 사람들. 그래서 늘 칫솔을 꽂고 다니는 사람들. 이제 아무도 기적을 말하지 않을 때 온몸으로 기적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우리가 단지 역사를 추억할 때 스스로 역사가 되어가는 사람들. 서러움이 뭔지를 알려거든 그들을 보라.
우리가 잃은 게 뭔지를 알려거든 그들의 눈빛을 보라. 연대를 말하려거든 백일째 펄럭이는 천막엘 가 보라. 우리들의 미래가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몹시 궁금하거들랑 비정규직이라 불리는 그들을 보라. 동지 여러분, 지난 2월 23일 이들과 함께 5걸음 걷고 한 번 엎드리는 오보 1배를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날들을 이들은 이렇게 엎드려 살아야 하는가. 어제 오랜만에 점거 농성 채비를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181일 동안, 아니 앞으로도 이들은 얼마나 수없이 이렇게 막막한 가방을 꾸려 죄인처럼 집을 나서야 하는가. 마지막 선택으로 들어간 허남식의 선거 사무실에서 몸싸움 끝에 7층 창문으로 달려가던 이대경 동지를 붙들고 통곡하는 이들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더 울어야, 얼마나 더 통곡해야 이들은 웃게 되는가. 맞닥뜨릴 때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 믿고 싶은 그 참담한 절망들과 얼마나 더 맞서야 이 싸움은 끝나게 되는가. 이대경, 조은영, 김은정, 박은정, 박은주, 조은덕, 정효중, 박정민, 정미은, 문문호, 이기선, 김성미, 이영재, 이용재, 조용문, 구혜영, 서재관, 송여정, 정도경, 김선아, 정명수, 황일아. 어제 점거 농성을 들어가기 전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 소주를 한두 잔씩 나눠 마셨다는 이들의 이름입니다. 해고될 때 태어난 아들내미가 어느 날 보니 이빨이 나 있더라는 범진이 애비의 이름입니다. 실업급여마저 끊어졌는데 딸내미가 중학교에 입학을 했다는 경민이 애미의 이름입니다. 열이 40도까지 오르는 7살짜리 아들을 두고 천막에서 밤을 새워야 했던 준휘 애미의 이름입니다. 아침이면 아버지가 입원해 계시는 병원으로 출근을 하는 어떤 아들의 이름입니다. 할아버지의 부음을 천막에서 들었고 아버지마저 암일지도 모른다는데 병원에도 모시고 갈 수 없는 30살짜리 가장의 이름입니다. 며칠 전 병원을 가다가 어느새 옷차림이 바뀐 또래들을 보며 또 울었다는, 그만한 일에도 하나가 울면 다 우는 20몇 살짜리 딸들의 이름입니다. 겨우내 감기를 달고 살고 181일 동안 단 하루도 단잠을 잘 수 없었던 이들의 이름입니다. 181일 동안 세상으로부터 인간들로부터 밟히고 차이기만 했던, 그러기엔 너무도 아까운 이름들입니다. 부르는 것만으로도 서러움이 복받쳐 오르는 이름들입니다. 동지 여러분, 저는 우리가 참 멀리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뒤돌아보니 우리가 떠나온 자리에 이들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제는 노예의 사슬에서 벗어났다고 믿었습니다. 어느 날 뒤돌아보니 우리가 던졌다고 믿었던 사슬이 이들에게 고스란히 대물림돼 있었습니다. 비정규직의 자리에서 마저 쫓겨난 이들은 어디로 가야 한단 말입니까? 낮은 곳에 피었다고 꽃이 아니기야 하겠습니까? 발길에 차인다고 꽃이 아닐 수야 있겠습니까? 소나무는 선체로 늙어가지만 민들레는 봄마다 새롭게 피어납니다. 부드러운 땅에 자리 잡은 소나무는 길게 자랄 수 있지만 꽁꽁 언 땅을 저 혼자 힘으로 헤집고 나와야 하는 민들레는 그만큼만 자라는데도 힘에 겹습니다. 발길에 차이지만 소나무보다 더 높은 곳을 날아 더 멀리 씨앗을 날리는 꽃. 그래서 민들레는 허리를 굽혀야 비로소 바라볼 수 있는 꽃입니다. 민들레에게 올라오라고 할 게 아니라 기꺼이 몸을 낮추는 게 연대입니다. 낮아져야
평평해지고 평평해져야 넓어집니다. 겨울에도 푸르른 소나무만으로는 봄을 알 수 없습니다. 민들레가 피어야 봄이 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생애 처음 민들레를 기다리는 봄, 이 설렘을 동지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2006년 3월 11일 부산 지하철 매표소 해고 노동자 고용 승계 쟁취 3차 결의 대회에서 김진숙 님의 글입니다.